요즘 AI 에이전트라는 말, 정말 자주 들리죠. 네, 많이 들리죠. 근데 막상 찾아보면 너무 기술적이거나 아니면 또 너무 기본적인 설명만 있어서 좀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좀 제대로 알고 싶은데 그 중간 지점이 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는 뭐 기술 전문가는 아니지만 AI 도구를 꾸준히 사용하고 계시고 이 AI 에이전트가 앞으로 뭘 할 수 있을지 궁금한 딱 여러분 같은 분들을 위한 깊이 있는 분석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목표는 명확해요. 이미 좀 익숙하실 챗봇에서 시작해서요. 그 다음 AI 워크블로, 그리고 최종적으로 AI 에이전트까지 이 개념이 어떻게 발전하는지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아, 단기별로요? 재밌겠네요. 네. 오늘 저희가 참고한 AI 에이전트 Clearly Explained라는 영상 자료에서도 이걸 잘 풀어놨더라고요. 복잡해 보이는 개념도 실생활 예시랑 같이 보면 의외로 쉽게 다가오거든요. 뭐 Reg나 React 같은 용어도 마찬가지고요. 오, 기대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첫 단계, 거대 언어 모델, LLM부터 시작해볼까요? 네, 뭐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요즘 인기 AI 챗봇들 다 이 LLM 기반이잖아요. 텍스트 만들어내는 능력은 진짜 대단하죠. 기본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이 뭐 질문 같은 입력을 주면 LLM은 자기가 배운 데이터를 바탕으로 답변이라는 출력을 내놓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어 챗GPT한테 커피챗 요청 메일 초안 좀 써줘 하면 그 요청이 입력이고 결과로 나오는 그 메일 있잖아요. 되게 정중하게 써주는 거. 그게 출력인 거죠. 아, 맞아요. 확실히 저보다 훨씬 정중하게 쓰더라고요. 근데 가끔 좀 이상한 답을 하거나 제 일정을 물어보면 모르겠는데요 할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좀 한계인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크게 두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학습 데이터 외에 정보는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의 최신 개인 일정이나 뭐 회사 내부 자료 같은 거요. 캘린더에 접근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모르겠죠. 아, 그렇죠. 데이터가 없으니까. 둘째는 수동적이라는 거. 우리가 먼저 프롬프트를 입력해야만 답을 하잖아요. 스스로 뭘 하진 않죠. 이 두 가지, 제한된 지식이랑 수동성, 이걸 기억해 두시면 다음 단계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그렇군요. 제한된 지식, 그리고 수동성. 그럼 이 한계를 넘어서는 게 바로 2단계, AI 워크플로우인 거고요. 이건 좀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LLM에게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방법이나 절차를 미리 알려주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아, 방법을 알려준다. 네. 예를 들어 일정 관련 질문이 들어오면 답하기 전에 구글 캘린더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가져와서 확인해.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경로를 정해주는 거죠. 이걸 뭐 제어 로직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아하, 그럼 제가 만약에 일론 허스키 씨랑 커피챗 언제 하기로 했지? 이렇게 물어보면 캘린더를 보고 딱 답을 줄 수 있게 되는 거군요. 경로를 아니까. 그렇죠. 미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캘린더를 확인하고 답을 하겠죠. 오, 신기하네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그럼 그날 날씨는 어때?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돼요? 캘린더만 보도록 설정되어 있는데?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그 워크플로우가 캘린더 조회만 하도록 설정되었다면 날씨 정보는 당연히 못 가져오겠죠. 실패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게 바로 워크플로우의 특징이자 한계예요. 인간이 미리 정해준 경로, 그 제어로직만 따라갈 수 있다는 거. 물론 그 워크플로우에 날씨 API를 조회하는 단계를 추가할 수도 있고 여러 다른 도구를 연결할 수도 있어요. 여러 단계를 추가할 수 있군요. 네, 요즘 많이 얘기하는 RAG, 검색 증강 생성이란 것도 있잖아요. 이것도 본질적으로는 AI 모델이 답변하기 전에 특정 데이터베이스나 문서를 먼저 검색하도록 경로를 설정하는 거니까 이것도 일종의 AI 워크플로우 기법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아, RAG가 워크플로우의 일종이군요. 그럼 뭐 make.com 같은 자동화 쿨로 만드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겠네요. 제가 예를 들어서 구글 시트에 뉴스 기사 링크를 쭉 모으고 1단계, 그걸 퍼플렉스리 같은 걸로 유작하게 하고 2단계, 또 클로드한테 미리 써둔 프롬프트대로 링크 긴 게시물 초안을 만들게 하고 3단계. 이걸 매일 아침 8시에 딱 실행되도록 설정하는 거예요. 네, 전형적인 AI 워크플로우 예시죠. 이것도 결국 제가 각 단계를 다 정해주고 규칙도 다 정하는 거니까 의사결정은 제가 하는 거네요. 네,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인간이 각 단계를 설계하고 최종 의사결정을 한다는 점. 만약에 그렇게 만들어진 링크드인 게시물 초안이 나왔는데 이거 좀 더 재밌었으면 좋겠는데 싶으면 지금은 누가 그걸 고쳐야 하죠? 제가 직접 프롬프트를 수정해서 다시 돌려봐야겠죠. 그렇죠. 바로 그 개선 과정의 주체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해요. 워크플로우에서는요. 아하,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3단계, AI 에이전트네요. 워크플로우랑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혹시 방금 말한 그 개선 과정까지 AI가 스스로 하게 되는 건가요? 네, 정확히 그 지점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의사결정자가 사람에서 LLM,
즉 AI로 바뀐다는 점이에요. 의사결정자가 바뀐다. 네, AI 에이전트는 주어진 목표, 예를 들어 뉴스 기사를 기반으로 흥미로운 소셜미디어 게시물 만들기를 달성하기 위해서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해야 해요.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주실 수 있나요? 추론은 목표를 이루기 위한 최적의 방법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기사 내용을 워드에 복붙 할까? 아니지, 링크를 모아서 다른 도구로 데이터를 가져오는 게 더 효율적이겠는데?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거죠. 아, 계획을 세우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행동은 그 계획을 실제로 실행하는 거예요. 링크는 엑셀보다는 이 사용자가 구글 계정을 연결했으니 구글 시트가 더 좋겠군 하면서 실제로 구글 시트 API를 호출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거죠. 와, 생각하고 실행까지. 네, 그래서 AI 에이전트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을 리액트 프레임워크라고 불러요. reason, 추론하고 act, 행동한다. 모든 AI 에이전트는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를 해야 하거든요. 리액트, 추론하고 행동한다. 그럼 아까 그 링크드인 게시물 재미없다고 제가 고쳤던 거요. 이것도 에이전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그게 바로 에이전트의 강력한 점이죠. 에이전트는 자기가 만든 결과물을 스스로 비평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 게시물이 링크드인 오범 사례 기준에 부합하나? 충분히 흥미를 끄는가?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 평가를 한다고요? 네. 그리고 만약 목표 기준에 미달한다고 판단하면 스스로 프롬프트를 수정하거나 다른 도구를 사용해보는 등 자율적으로 반복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요. 와, 그건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AI 분야의 거장이신 앤드류 응 교수님이 만든 데모 웹사이트가 좋은 예시인데요. 거기서 스키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면 AI 비전 에이전트가 배경에서 먼저 스키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추론해요. 눈 위에서 스키 타고 빠르게 내려가는 사람이겠구나 하고요. 네. 그 다음에 영상 클립들을 보면서 스키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식별 행동하고 해당 클립을 찾아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모든 과정을 사람이 미리 수동으로 태그를 달아놓지 않아도 AI가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와, 그건 정말 에이전트답네요. 인간의 반복 작업을 대신해 주는 거군요. 네, 그렇죠. 흥미롭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 단계 LLM은 그냥 입력하면 출력이 나오는 단순한 모델이었고, 네, 텍스트 생성기 같은 거죠. 그리고 2단계 AI 워크플로우는 인간이 미리 경로를 다 정해주고 그 경로에 따라 도구를 사용할 수도 있는, 하지만 의사결정은 여전히 인간이 하는 단계였고요. 맞아요. 정해진 작업 수행자. 마지막 3단계 AI 에이전트는 목표만 주면 LLM이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 계획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고 심지어 중간 결과를 보고 스스로 반복하고 개선까지 하는 단계. 이때 의사결정자는 LLM이 되는 거고요. 네, 완벽하게 요약하셨습니다. 핵심 구분은 결국 누가 의사결정자인가. 워크플로우는 인간, 에이전트는 LLM. 이렇게 보시면 명확하죠. 아, 이제 개념이 확실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시키는 일만 하는 걸 넘어서 이제 AI가 스스로 생각하고 주도적으로 움직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에이전트가 이렇게 스스로 추론하고 행동하고 또 반복 개선하는 능력이 점점 더 발전한다면 이게 앞으로 여러분께서 좀 복잡한 과제나 창의적인 프로젝트에 접근하는 방식 자체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의미 있을 것 같아요. 그러네요. 어떤 목표를 한번 AI 에이전트에게 맡겨볼 수 있을까? 이런 상상을 해보는 것도 재밌겠는데요. 네, 한 번쯤 그런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